이거 좀 영업비밀이기는 한데 수학 기준으로 하면 회당 정도 사이로 받고 있습니다. 그 본사만의 특징인데 약간 작품이 이렇게 건물에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콘텐츠 융합 자율학부 20학번 마음 많은 새내기인 전민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세닛 차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1학번 새내기 이혜성입니다. 제가 했던 알바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알바는 그 설릉에 있는 포스코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직원분들 체온 측정을 했던 알바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아마 공연장 알바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과가 신방과다 보니까 다양한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고 그중에서 공연 연출에 관심이 많아서 공연장 알바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알바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과외 알바를 하고 있고요. 개인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들어오기 전에 친구랑 이렇게 놀면서 너 알바 한번 해볼래? 그래서 뭔 알바인데? 이랬는데 삼성역 근처에서 뭐 열흘 재는 알바를 한대요. 그래서 그래? 하겠다? 이랬는데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소개로 하게 된 알바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고 공연 연출에 관심이 많아서 공연장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 공연장에서 알바한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 지인 찬스를 통해서 쉽게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알바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이유로는 주변 권유가 조금 많았어요. 저한테 수학이나 영어 쪽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분들의 추천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때 시급이 11,000원에서 13,000원 그 정도였거든요. 아침 첫 차 타고 출근해서 한 5시, 6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면은 되게 짭짤한 수익이 나왔습니다. 공연장 알바는 일단 저는 최저를 받았어요. 8,720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3.3% 떼고 받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게 저희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서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영업비밀이기는 한데 초등학교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초등학교 수학 기준으로 하면 회당 4에서 5만 원 정도 사이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일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때가 약간 코로나가 딱 터지고 그 초기에만 할 수 있는 알바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렇게 QR코드 찍고 이렇게 머리 갖다 대면 알아서 이렇게 열 체크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아시나? 그 열 감지기? 열 화상 감지기?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거는 보라색이 떠요. 차가운 거는 뭐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열을 이렇게 자동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38도 넘어가는 사람들만 삑삑삑삑 이렇게 골라내요. 그러면 제가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죄송한데 열 한 번만 체크하겠습니다 이러고 체온계로 머리 갖다 대고 명부 관리하고 뭐 그런 일을 했었죠. 네. 저는 하우스 어셔라는 알바를 했고요. 하우스 어셔가 하는 일은 일단 매표소나 MD 파는 곳이나 대기하는 공간을 코로나였기 때문에 소독을 했고요. 출근하자마자 불도 켜고 그리고 정리 같은 것도 하고 MD 판매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특별하게 백스테이지 가서 큐에 맞춰서 소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배우분들 착용 같은 거 도와주거나 뭐 그랬던 것도 했고요. 저희는 공연에 올라가서 애기들 공연이다 보니까 무대에 올라가서 뒤에서 백댄서까지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 과외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제를 내주기도 하고 과제를 내줌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채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오답 노트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친구의 안부와 오늘의 상태는 어떤지를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친구의 상태를 한번 보고요. 친구의 상태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은 오늘 해야 될 분량을 조금 유동적으로 조절을 하고요. 조절을 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과제를 다 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오늘 배울 개념과 이론들을 설명을 한 번씩 해주고요. 그에 관련된 예제 문제나 문제들을 같이 풀게 하면서 아이가 어떤 점에서 어려워하는지 어떤 점을 쉽게 푸는지를 제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친구가 푼 문제를 제가 채점을 해준 다음에 채점을 해준 걸 기반으로 해서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시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과제를 내줘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줌으로써 그날의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알바 장점은 몸이 힘들진 않아요. 예, 그냥 앉아 있다가 좀 열 높은 사람 감지되면은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되고 시급이 좀 좋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장점이고 장점이라기엔 좀 뭐한데 이제 포스코 그 본사만의 특징인데 약간 백남준 작가 작품이 이렇게 건물에 있어요. 그런 거를 약간 일하면서 무료로 볼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이고 단점은 아침에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마다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단점?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일이 많이 없는데 일이 많이 없어서 또 지루해요. 엄청 지루해요. 열 체크하는 거는 거의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이 세 개. 근데 이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못 보고 아무런 다른 행동도 못 해서 좀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죠. 가장 큰 장점은 일이 진짜 쉬워요. 한 번 출근하면 9시간, 8시간 일을 하는데 진짜 3시간 서 있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진짜 앉아서 놀았던 것 같아요. 공연이 시작되면 그 하우스에는 관객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폰도 조금 자유롭게 했던 것 같고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었고 두 번째 장점은 같은 계열사,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주최하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료로 공연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반대로 같은 공연,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그 공연은 무조건 봐야 돼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300번은 본 것 같거든요, 한 공연을. 대사까지 진짜 다 외웠고 노래도 다 외웠고 춤도 다 외울 정도로 한 공연을 여러 번 봤다라는 게 단점인 것 같고요. 일단 단점을 말하자면 단점은 없습니다. 네. 저는 일단 지금 단점은 없고요. 장점은요. 짧은 시간 내에 고수익을 낸다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음식이나 음료 같은 거를 부모님께서 격려 차원으로 주시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엄청난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첫 번째로 그 포스코 센터 안에 우리은행이 그 한 지점이 있어요. 아래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아저씨가 옆에 오시더니 뭐 나이는 몇 살이냐, 이 일은 어떻게 사는 동네가 어디냐, 이 일을 왜 하냐 뭐 이러면서 갑자기 말을 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우리은행에 있는 좀 관리역? 좀 높으신 분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 명함 이렇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언제 밥 한 끼 하자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때 약간 조금 감동 먹었었죠. 영어 유치원에서 단체로 애기들이 온 거예요. 저기서부터 보이는데 막 외국인과 애기들이 이렇게 오는데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막 영어로 막 애기들이 유창하게 막 말을 하더니 갑자기 점점 다가오더니 저한테 영어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님 바로 불렀죠. 매니저님, 애기가 영어로 말을 하는데 저도 영어로 해야 되나요? 이랬더니 매니저님 꿋꿋이 한국말로 하라고, 여기는 한국 아니냐고 하면서 애기가 뭐라고 해도 저는 꿋꿋이 한국말로 체온 체크해 주세요. 여기서 뛰시면 안 되세요. 라는 식으로 대처를 했는데 공연이 시작되고 애기들이 막 다리를 막 구르는 거예요. 막 콩콩콩콩. 그래서 선생님을 찾았는데 다 진짜 외국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하고선 인터넷 막 찾았더니 스탬프 온이라고, 아직도 기억나요. 스텝 온인가 스탬 온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을 구르다가. 그래서 선생님 잡고 돈 스탬 이랬더니 못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다행히 한 몇 번 이렇게 콩콩콩콩 하다가 애기들이 발을 안 구르게 돼서 잘 어찌어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친구가 진짜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진짜 성적이 안 좋았는데 그 뒤로 점점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긴 했어요.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무 환경이 좀 좋아서 알바할 때 그 쉬는 시간이라든지 뭐 아니면 업무 끝날 때 뭐 밑에 있는 서점 같은 것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주위에 되게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좀 즐길 게 많다? 그런 것도 장점이고 이제 식비도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줘요.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쉬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휴게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가면은 쉬는 시간이 한 1시간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진짜 편한 소파가 있어요. 거의 안마의자급인 소파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 앉아서 다리 이렇게 착 올리고 자면은 그렇게 꿀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혜택은 공연장이다 보니까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관계자라던가 아니면 팬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양손 바리바리 들고 오시는데 그거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좋더라고요. 가서 진짜 공짜로 공연 보고 맛있는 거 얻어 먹고 애기들 구경하고 몇 번? 좀 좋은 점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맞지만 매일같이 나가지는 않고요. 학생마다 스케줄에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는 것보단 나랑 이 친구랑 정해졌던 그 시간에만 갔다가 얼른 올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같이 오늘은 시험을 잘 마무리하고 했으니까 쫑파티를 하자 하면 그날은 약간은 쉴 수도 있는 분위기가 나고요. 그리고 직원 혜택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알바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사실 추천을 드리는 게 무의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알바는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알바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기계가 대체가 돼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열을 체크를 잘 안 해주는데 그래도 아직 이 알바가 있다면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몸은 많이 안 움직이고 싶은데 돈은 좀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나 진짜 멍 때리기 대회 나가서 1등 할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알바 무조건 적성에 맞으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강추드려요. 서울 쪽에 산다 하면 무조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장 드리고 싶은 사람은 저처럼 공연 쪽에 관심이 많으면 무조건 해보길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몰랐던 거를 일단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감독님이 어떻게 하시고 배우분들이 어떻게 하시고 그다음에 매니저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다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연 쪽이나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비추천이라기보다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에 확실히 자신이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 정보가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를 온전히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 이어나가긴 어려운 것 같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해가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 온전히 저의 정보가 다 전달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흡수하지 못하고 계속 뱉기만 하는 거라서 그 비유를 하자면 장독대가 있는데 장독대에 계속 물이 빠지는, 계속 깨져서 물이 빠지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서 제가 했던 알바를 좀 이렇게 같이 썰을 풀어드렸는데 재미가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해본 알바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는데 세상에 수많은 알바가 있을 텐데 사실 구하기도 어렵고 뭔가 꾸준히 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미세니 이혜성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미세니 차지였습니다. 미세니 전민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했던 안내 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는데 공연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공연을 위하여 마스크는 코끝까지 착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연 중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신 뜨거운 박수와 율동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를 매 공연마다 했습니다. 진짜.